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오늘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사기 사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어이없게 사기를 당했다는 두 젊은 남성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SNS를 통해 젊은 외국 여성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대만 사람. 일본인이라고 했고 자기는 이제 한일 혼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NS로 채팅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친해지게 되자 슬며시 이런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이제 접근을 하다가 내가 이런 걸로 돈을 좀 벌고 있는데 당신도 한번 해볼 생각 없느냐? 두 사람 모두 접근 방식이 비슷했습니다. 친구로 지내고 있다가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다. 나 도와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쇼핑몰에 많은 주문들이 들어오는데 같이 물건 공급을 해주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매가 120달러짜리 상품을 도매로 100달러에 대량 구매해서 팔면 20달러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수수료 한 15% 20%가 포함된 120달러가 들어오는 거죠. 한번 해봤답니다. 일단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 상점이 만들어지면 상품 구매에 쓸 자본금 100만 원 정도를 보내서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충전된 자본금으로 도매 상품을 구매해 팔고 나면 수익금이 자기 충전 계좌에 따박따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금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의심이 되니까 한 70 정도 출금을 해봤던 것 같아요.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의심이 사라지자 사기 일당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계속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계속 수익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수익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추가 주문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주문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내 자본금이 적으니까 결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입금했던 돈과 수익금만으로는 밀려드는 주문 액수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자기 돈을 또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수익으로 돌아올 거고 다 찾게 될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사기의 덫에 걸려든 뒤였습니다. 이거를 기간 내에 결제를 안 해주면 너 상점에 뭐랄까 페널티가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꼬드기는데 계속 입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덫에 걸려들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피해액이 모두 얼마입니까? 저는 한 6,600만 원 정도. 뒤늦게 후회하게 되지만 이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나중 가면서 한참 당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건데 결국은 다 사기를 당한 다음에 블루오션은 없구나,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혹시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할까봐 SNS를 통해 열심히 알렸는데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됐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가 어마어마한 사기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뭐 사기꾼 이 정도 규모가 아니라 거의 사기 집단, 회사급이에요. 그 스캠 이름이 돼지 도살 스캠이에요. 왜 그러냐? 돼지는 키워서 잡아먹잖아요. 계속 그 상점이라는 그 우리에다 가둬놓고 계속 입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사례 하나 볼까요? 경기도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모 씨. 지난해 11월 태국의 한 무역회사에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갑자기 귀살 제품에 대한 구매 의뢰를 드립니다 하고 온 거예요. 야전 식량 제품을 대량으로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5차례에 걸쳐 2억 원어치를 살 거라면서 사업자 등록증, 물류 견적서 등 각종 서류를 보내왔는데 어느 하나 의심할 것 없이 완벽해 보였답니다. 그러면서 1차 선적분에 대한 돈이라며 제품 가격과 항공료 등으로 37,000달러, 우리 돈 4,800만 원을 입금했다는 내역서도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게 외화 송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일날 바로 예. 안 나와요. 2, 3일은 걸리는 거예요. 돈을 인출하기까지 한 2, 3일 걸린다는 건데 그 사이에 그들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항공편을 미리 확정해 놔야 자기들이 차질 없이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정한 물류회사의 김동우 과장에게 항공료를 먼저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로 298만 원을 보냈습니다. 제가 돈을 보냈으니까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너무 깜짝같죠? 항공료를 입금하자 곧바로 두 번째 계약도 잡혔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태국의 무슨 로빈슨 몰인가 거기랑 두 번째 계약이 또 잡혔다. 그래서 이제 또 똑같이 하면 된다. 예. 또 그다음에 또 항공료. 네, 똑같은 방법으로. 자, 여러분 이미 감 잡으셨죠? 사흘이 지난 뒤 확인해 봤지만 외화 송금은 가짜였고 김동우 과장이라는 사람과도 더는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해당 물류회사에 확인하고 나서야 뒷목을 부여잡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물류회사에다가 다시 전화를 하니까 최근에 이 사람을 찾는 전화가 많이 왔다. 근데 사칭이다. 김동우 과장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없다. 사기는 남의 일로만 알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괴로웠죠. 괴로웠죠. 정말 괴로웠죠. 내가 사기를 당한다고? 내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비대면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랑 어쨌든 간에 대면을 해라. 그리고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 기관에 가라. 그러니까 대면을 최대한 해라라고. 지금까지 두 가지 신종 비대면 사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토리에서 더 다양한 사기 피해 사례를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는 것은 추가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기는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고 당하는 사람이 바보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잠깐만 방심하면 누구나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또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후스토리였습니다.